수열입니다. 좋아. 그러니까 수열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하는 것. 그것이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은 그 중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저 등차라는 말이 뭐냐면 한자로 같다는 거. 등호할 때처럼 같다는 거고요. 차는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란 말을 해석을 하면 차가 일정한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 더해가는 수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일정한 수.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인 거야. 자, 일정한 수를 더한다는 말은 뭘까? 아까 했던 거 잠깐 생각할까요? 2, 4, 6, 8. 여러분은 5번째 항이 10이라는 것도 알고요. n번째 항은 뭐겠어? 2n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은요, 특징이 뭐예요? 짝수들을 나열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식 어때요? 규칙적으로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를요. 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의 핵심 멤버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 일정하게 더해가는 그 수가 뭔지에 따라서 수열이 확 바뀔 거 아니야. 그쵸? 이 더해가는 수를요, 보통 D라고, 알파벳 D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2, 3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수를 D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이 D의 이름이 뭐냐면 공차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공차를 쓰는 순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달콤하게 쪽쪽 빨아먹는 말랑말랑한 아이가 들어있는 그 밀크티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죠? 엊그젠가 그게 되게 먹고 싶은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먹으면 또 다 먹지도 않는다. 저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좋아져. 아직 어린이라 달달한 게 좋죠, 그죠? 아니에요? 벌써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달달한 밀크티를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차라는 말, 등차 수열에서의 그 핵심 멤버를 떠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브랜드를 보고 등차 수열 이렇게 떠올려야지. 등차 수열을 보면서 그 브랜드를 떠올리지 마요, 여러분. 얘한테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공차란 뭐라고요? 등차 수열에서 일정하게 더해가는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고요. 보통 알파벳 뭐를 쓴다고요? D를 사용합니다. D.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핵심 멤버를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2가 아니라 3이었다면 2, 그 다음 누구야? 5. 공차 5, 3씩 더하니까 8. 완전 다른 수가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봐. 시작하는 수가 2가 아니라 1이었다면 공차가 2면 3, 5. 이것도 완전히 다른 수가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등차 수열을 정해가는 핵심 멤버는요, 공차와 첫째 항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수를 기준으로 누구를 더해가느냐에 따라 수열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이 정해지고요, 공차가 정해지면 모든 완벽하게 확실한 어떤 수열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은. 맞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뭐냐면, 자, 첫째 항이 A1으로 정해졌고 공차가 D라고 정해졌을 때 그 일반 항을 찾아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1은 그냥 A1입니다. 자, A2는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만큼을 더하면 A2가 나오는 거죠. 자, A3는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하면 돼요. 왜? 잘 봐. A3는 한 번, 2번 띄면서 공차 2번이 더해진 거예요. 알겠어? 또는 사실상 얘는요, 이렇게 한 번 더 분석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면 A2에다가 얼만큼을 더한 거야? 공차 한 번을 더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A1, 요거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더하기 2D 형태로 쓸 수 있어. 하나를 더 해볼까요? A4는요. 똑같이 생각하면 A3에다가 공차만큼을 더한 것이죠. 맞아. A3이 누구였냐면 얘예요. 얘 그대로 여기다가 숑 집어넣어보면 뭐가 돼요? A3 더하기
A1 더하기 3D가 됩니다. 느낌 와? 봐요. 나는 뭘 원하냐면 쭈루룩 가서 AN을 원해요. 자, AN은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있느냐 보세요. 전의 항에다가 공차만큼을 더했다고 쓸 수 있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n번째 항 전에 있는 항이 n-1번째 항이겠죠? 거기다가 d를 더한 것일 거 아니야. 어려워? 괜찮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하나 더. 더 중요한 건 이쪽에 쓰이는 거겠죠? 어떻게 되겠어? A3일 때 2D만큼 더했고요. A4일 때 3D만큼 더했고요. A2일 때 1D만큼 더했습니다. 아, 한 개씩 빠지는구나. 봐봐요. A1에서 A2로 오면서 하나 더했고 A3으로 오면서 2개, A4로 오면서 3개입니다. N으로 오면 N-1개의 D가 더해졌겠죠? 오케이, 그럼 봐요. A1 더하기 N-1 D가 되겠죠. 일반 항만 정해주고 나면 모든 항들은 거기다가 n자리에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을 공부할 때 처음 외워야 된다고 자각하게 되는 그 식이 바로 이 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일반 항 AN은 어떻게? 첫째 항 더하기 N-1 D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A1 더하기 N-1D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 그림을 빨리 한번 떠올리세요. A1에서 A2로 오려면 공차 한 번 더하지. A3으로 오려면 공차 2번 더하네. 4로 오려면 공차 3번 더하네. 그럼 N으로 오려면 공차 N-1번 더하겠네. 유도할 수 있죠.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거든요.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어? 꼭 아셔야 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는 이름입니다. 됐나요? 요 내용들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됐어? 자, 요걸 가지고요. 우리 다른 내용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등차 수열은 이게 다야.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일반 항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공차 일정하게 더해가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그 등차 수열을 공부하면서 많이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등차 중항이란 이름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흐름을 잠깐 볼게요. 공부할 때 이렇게 누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열 뭔지 알았어요. 그쵸? 그리고 수열에서 각각의 그 써지는 숫자들을 항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제1항, 제2항, 제3항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항. 그게 누구라고요? n번째 항이라고요. 그에 따라서 등차 수열로 넘어왔어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공차를 D, 첫째 항을 A1이라고 한다면 N-1번의 공차만큼을 더해주면 첫째 항에다가 누가 나온다고? N번째 항이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 흐름을 왔습니다. 그죠? 이 식 외워야지가 아니고요. 생각해봐. A2까지 오려면 공차 한 번. A3까지 오려면 공차 2번, A4까지 가려면 공차 3번. 그러니까 한 번씩 줄어드는구나. N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 N-1번.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더 새로운 내용으로 가볼게요. 새롭지 않아. 이름만 새로워. 등차 중항이 뭐냐면 3, 5, 7 이렇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수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들의 관계는요. 공차가 얼마예요? 2죠. 2씩 더해가는 수열이야.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가운데 항을 한번 기준으로 봐봐요. 3은 가운데 항에서 공차만큼을 빼준 거고요. 7은 가운데 항에서 공차만큼을 더한 형태예요. 자, 그럼 가운데 항을 난 기준으로 갈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항들 5에서 3을 빼면 누가 나와요? 2가 나오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가 튀어나와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가 튀어나와요. 당연하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어요. 공차가 튀어나와요. 이걸 잘 정리해보니까 5를 넘겨봐. 5 두 개는요. 3과 7의 합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3으로 되려면 5에서 3으로 되려면 공차만큼을 빼주는 거고 5가 7이 되려면 공차만큼을 더하다 보니까 3과 7을 더한 것은 결국 5 두 개 있는 것과 같은 값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그 가운데 있는 항의 이름을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 중간 항. 그죠? 줄임말이야. 우리 많이 쓰잖아, 등차. 줄임말이에요. 그죠? 등차 수열 중간 항. 그래서 등차 중항입니다. 가운데 있는 항이 등차 중항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는요, 요렇게 풀게 돼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결국 그거야. 아까랑 똑같아.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봅시다. B에서 A를 빼면 공차가 튀어나오죠. C에서 B를 빼도 공차가 튀어나오죠. 맞아? 그러니까 B 빼기 A랑 C 빼기 B가 서로 같겠죠. 여기서 식 정리를 하는 거야. 자, B 넘기면 2B가 되고요. A 넘어오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식 정리가 되죠. 결국은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것은 양쪽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것은 양쪽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그게 등차 중항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등차 중항. 요걸로 기억하세요. 얘 말고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요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문제를 푸는데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요런 말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항의 합과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 괜찮아? 새로울 건 없는데요. 문제풀이 할 때 잘 나오는 표현이라서 기억해 두는 것뿐이야. 사실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더 중요해. 등차 수열의 정의를 이용한 거잖아.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뺄 때마다 똑같이 공차가 나와. 이거 지금 등차 수열 정의잖아요.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니까. B에서 A를 뺀 것이랑 C에서 B를 뺀 것이 같지. 이 식을 정리했더니 요 식이 나왔을 뿐이에요. 새로운 내용 한 개도 없어요. 그치? 그치? 하지만 그냥 원체 많이 나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양쪽에 있는 항의 합과 같구나.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면 문제풀이 할 때 더 좋은 거죠. 등차 수열은 뭐라고요?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정한 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공차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알파벳 뭐로 부른다고요? D로 부른다고요.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새로울 거 없고요. 다만 이런 표현도 있구나.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럼 가운데 항 2배 한 것이 양쪽의 항의 합과 같다.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등차 수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오는 내용은 얘가 다야. 새로울 것도 없이 이게 다예요.